안녕하세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박병석이라고 합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SD-WAN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으로의 WAN 장벽 극복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산업이 SD-WAN을 필요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WAN 솔루션은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되며 지사가 많은 기업에 특히 유리합니다. SD-WAN은 업무 처리를 위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고객을 대면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중단이나 성능 저하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에 특히 적합합니다. 한편 비즈니스에서 WAN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역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WAN 트래픽은 15%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비디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생산성을 위해 비디오를 활용함에 따라 이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또 앱의 기능이 풍부해짐에 따라 실시간 전송과 큰 대역폭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WAN이 이러한 실시간 전송 및 큰 대역폭을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트래픽을 처리해야 함에 따라 SD-WAN 자체에서의 통합 및 인텔리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트릭스는 이러한 필요사항을 인지하고 SD-WAN 솔루션을 설계하였습니다. 링크 본딩, 라우팅, WAN 최적화 및 보안 요소들을 패키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트릭스는 현대 기업의 WAN 접근 방식에 알맞는 포괄적인 WAN 엣지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시트릭스는 SD-WAN 개발 단계 2에 착수하였습니다. WAN의 속도 및 용량을 넘어선 것입니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및 저희 고객의 상호 이익을 위해 데스크톱으로부터 현재의 멀티 클라우드 지원화까지 오랜 기술 및 상업적 통합을 활용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트릭스는 Azure Virtual WAN 지원을 발표하고 시트릭스 ADC가 있는 Azure DNS 프라이빗 존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멀티 클라우드 통합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발전은 SD-WAN과 마이크로소프트 SaaS 클라우드를 통합하여 오피스 365 네트워크 연결 원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이에 대한 지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트릭스는 Azure Virtual WAN 론칭 기간 중에 WAN 온램프를 지원하는 단 2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지원되며 150개의 팝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 SD-WAN과 마이크로소프트 Azure 및 오피스 365 통합은 시트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의 예이며 이것은 양사 고객과 파트너의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과 혁신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왜 시트릭스 SD-WAN이 애저로 진입하는 데 적합한가라는 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터넷이 클라우드를 위한 지능형 WAN 엣지가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에 시트릭스는 SD-WAN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D-WAN을 위한 기회를 만듭니다. 가트너는 30%의 기업이 네트워크에서 SD-WAN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트릭스는 이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잘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SD-WAN을 통해 파트너들이 IT 서비스 관리를 넘어 관리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트릭스의 SD-WAN은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로 차별화되며 4,000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달 및 조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SaaS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로컬 브레이크아웃을 사용하여 바로 지사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솔루션은 AWS 및 Azure를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Azure의 경우 시트릭스 SD-WAN은 고정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통합 라우팅, 방화벽, 그리고 WAN 최적화로 업계 최고의 WAN 엣지 기능 통합을 지원합니다. 관리 면에서
봤을 때 SD-WAN 네트워크를 직접 관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를 위해, 그리고 통합된 정책 관리자와 심층 링크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Azure API를 통해 Azure 네트워크 리소스 센터와 Citrix SD-WAN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도구들은 DIY로 또는 Citrix 파트너에 의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 2에서 Citrix SD-WAN은 DIY 또는 서비스 공급자 관리 서비스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Managed SD-WAN 또는 SD-WAN as a Service는 최종 고객이 CAPEX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중간에 MPLS,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 또는 LTE와 같은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의 E2E 네트워크 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D-WAN as a Service는 어떤 모습인가? 슬라이드 하단부를 보시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트릭스는 다중 클라우드 API 통합에 집중 투자하여 4천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에 대한 지원을 확장합니다. 이것이 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입니다. API 통합을 통해 두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저로 새로운 지점의 합류를 자동화하고 수시간을 단 10분으로 줄입니다. 또 네트워크의 확장을 단순화하고 탄력성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API 통합은 애저와 오피스 365와 같은 IaaS 클라우드 액세스 지원을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SD-WAN 접근 방식은 시트릭스가 추진해 나가고 업계를 선도할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이제 시트릭스 SD-WAN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활용을 극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SD-WAN은 WAN 프로비저닝을 혁신하는 BYON을 구현합니다. BYON 방식을 통해 위치와 지불해야 할 프리미엄을 미리 결정하는 텔코의 구식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BYON 모델을 통해 어디서나 이동형마저도 원하는 곳에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TE가 시트릭스의 SD-WAN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SD-WAN에서의 SD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즉 소프트웨어 정의이듯 SD-WAN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중단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를 이용하면 다이렉트 브레이크아웃은 충분치 않습니다. 시트릭스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의 API 통합을 통해 온보딩 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이트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D-WAN이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지를 찾아내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것이 시트릭스를 차별화하는 다음 단계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입니다. 시트릭스의 SD-WAN 인텔리전스는 애저와 같은 IaaS 클라우드이거나 오피스 365와 같은 SaaS 클라우드이거나에 상관없이 앱에 적합한 네트워크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기업이 워크로드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은 사이트로의 배달의 복잡성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비용을 제한하고 보안을 개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인식 솔루션을 지원할까요? 시트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애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애저 버추얼 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애저 버추얼 랜은 시트릭스 SD-WAN과 애저 네트워크를 위해 자동으로 액세스를 구성하고 제공합니다. 통합 솔루션은 대규모의 지사 연결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합니다. DIY 또는 내장형 자동화 기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심층 분석을 통한 일관된 네트워크 정책 관리, 애저 헤드엔드 및 온프레미스 SD-WAN 기기 간의 자동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최적화된 라우팅, 애저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최적화된 경로를 통해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가속하여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트릭스 SD-WAN을 이용한 애저 버추얼 랜 내에서의 액세스와 레거시 라우터를 이용한 표준 인터넷을 비교해보면 동일 영역 리전 간에는 30% 그리고 리전 내에서는 최대 70%의 지연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Managed SDN, 다시 말해 SDN as a Service를 통해 웬에서 VDI와 DAS가 더 효과적으로 실행됩니다. 시트릭스 SDN은 워크스페이스 제품들과 긴밀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365와 유사하게 워크스페이스 제품들은 다른 앱들 외에도 지연에 민감한 음성 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DI와 DAS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고하게 되었다라는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VDI와 DAS를 사용하는 고객은 용량과 탄력성을 위해 SDN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 비디오 및 VDI와 같은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은 웬 품질에 영향을 받으며 낮은 지연율 및 연결 손실을 필요로 합니다. SDN이 VDI 및 DAS의 성능을 개선하여 주므로 SDN을 젠 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격 사이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같은 다양한 위치에서 안정성 및 성능을 개선하면서 기업의 네트워크, 대역폭 비용 증가를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격 사이트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백홀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대부분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안정성과 성능을 지원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와 앱 계층에 트래픽으로부터 보호 계층을 추가하고 이제 이 원격 위치에 들어가는 솔루션, 그것이 바로 시트릭스 SDN입니다. 시트릭스 SDN은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직접 피어링을 위한 오피스 365 네트워크 연결 원칙을 준수합니다. SDN은 URL 및 IP 범위 중 가장 빠른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를 선택합니다. SDN은 UI 및 오케스트라 UI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오피스 365 트래픽 검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 365 클라우드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원래 사설 데이터 센터에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에서 주로 문서 공유 및 전자메일 트래픽을 이동하여 지사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간의 웬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사용자 환경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클라우드 및 사스 앱의 채택으로 인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터넷 트래픽으로 인한 대용량의 대역은 MPLS와 같은 기존 웬 링크를 통과하지 않으며 보안 문제로 인해 트래픽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안 스택의 비용과 관리로 인해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전송됩니다. 백홀링과 헤어피닝은 지연이 크고 웬 링크가 정체되어 사용자 환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MPLS와 같은 기존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SaaS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백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각 지사에서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SSL 중단 및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사의 오피스 365 사용자가 지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아울리게 검색을 사용하는 경우 각 문자의 검색 결과를 좁힙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응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팀즈에서의 채팅을 실시간 오디오 또는 오디오 비디오 통화로 시작하면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며 오디오 드랍아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지연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자를 오피스 365 응용 프로그램에 더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클라우드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 365 서버의 IP 주소는 API의 통합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SDN 벤더가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트릭스만의 장점은 시트릭스 포트폴리오에 걸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오피스 365 사용자는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지리적 위치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대한 연결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스케일업이 아닌 스케일아웃 관점에서 해당 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오피스 365 테넌트 데이터가 특정 지리적 위치에 저장될 수 있더라도 해당 사용자에 대한 오피스 365 환경은 분산된 채로 남아있고 사용자가 가진 모든 위치에 매우 가까운 근접 지점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확장 가능한 오피스 365의 채택이 증가하고 직원이 더 분산되면서 네트워크 이탈 및 브레이크아웃을 위해 중앙의 허브로 트래픽을 백홀하는 기존의 방식은 높은 지연과 혼잡성을 야기하며 사용자 환경을 열악하게 합니다. 익스체인지 온라인, 쉐어포인트 온라인 및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사스 프로토콜 상에서 트래픽의 인라인 암호 디코딩을 포함한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검사 컨트롤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오버헤드 및 병목 현상뿐만 아니라 호환성, 가용성 문제 및 많은 경우 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 트래픽은 HTTPS 및 SRTP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이미 인코딩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을 수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 경우 원치 않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365 네이티브 보안을 제공하여 데이터 손실 방지, 안티바이러스, 멀티팩터 인증, 고객 락박스, 고급 위험 방지, 오피스 365 위협 인텔리전스, 오피스 365 보안 스코어, 익스체인지 온라인 보호 및 네트워크 디도스 보안을 제공하므로 트래픽을 굳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통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브레이크아웃을 하는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 트래픽을 백홀링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사무실 위치에서 오피스 365 응용 프로그램에 다이렉트 인터넷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트래픽을 위해 웬 링크를 풀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2,700개 이상의 ISP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SP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네트워크를 통해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 있는 190개의 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규모와 피어링을 고려할 때 트래픽은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로 전송되기 전에 매우 짧은 시간과 거리를 남겨둔 인터넷 경로에 있게 됩니다. 오피스 365 서비스 프론트 도어는 백엔드 오피스 365 서버가 있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프론트 도어 선택은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최대한 사무실 위치에 가까워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연결 원칙 지원을 위해 시트릭스 SDN은 사무실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오피스 365 팝으로의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엔드포인트 웹 서비스 게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엔드포인트 URL과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API를 지원하는 시트릭스 SDWA는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사에서 오피스 365 팝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직접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 트래픽을 첫 번째 패킷으로 분류한 후 가장 가까운 오피스 365 지점으로 향하게 하는 시트릭스 SDN의 기능은 고객에게 오버헤드 없는 접근 방식을 부여합니다. SDN의 트래픽 조정 및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면 첫 번째 패킷에서 오피스 365 탐지를 통해 쉽게 정책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로컬 출입 및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 365 애플리케이션이 가상 데스크탑의 일부로서 제공되면 같은 연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VDA, 즉 가상 딜리버리 에이전트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또는 애저에서 실행 중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가까운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와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로컬 DNS 확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권장사항입니다. 시트릭스 SDN을 사용하면 고객이 DNS 확인을 ISP DNS 또는 쿼드9으로 쉽게 리디렉션 할 수 있으므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때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테넌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 DNS 서버를 쿼리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지사의 SDN은 DNS를 로컬로 수행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프락시를 사용하는 경우 프락시에서 DNS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같이 사용하는 오피스 365 고객을 위해 시트릭스 SDN은 마이크로소프트의 REST API를 통해 애저에서 오피스 365 정책 설정을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시트릭스 SDN은 애저의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트래픽을 로컬에서 분할하고 최적화 또는 허용하며 가장 가까운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로 이탈하기 위한 분류를 지원합니다. 시트릭스 SDN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사의 모든 오피스 365 트래픽을 동시에 로컬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연 시간 페널티가 작으면 애저를 오피스의 온램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저에서 SDN VPX를 실행하면 비대칭형 솔루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추가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라운아웃과 같은 링크 성능 저하 처리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에 가장 가까운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 근처에 애저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경우 또는 항상 오피스 365와 연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애저를 온램프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시트릭스 SDN은 API 통합을 통해 사이트 간 연결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시간에서 약 10분으로 연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N은 오피스 365 네트워크 연결 원칙을 준수하여 오피스 365 앱 전송을 가속화하고 지연을 줄입니다. 시트릭스 SDN은 애저 버추얼랜을 위한 최초의 SDN 공급자 중 하나입니다. 시트릭스 SDN VPX 인스턴스는 애저 및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니지드 SDN의 최종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있어서의 민첩성, 시트릭스 애저 API 통합을 통한 자동화, 그리고 가속화된 클라우드 성능, TCO의 절감,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멀티 클라우드 분석 및 가시성 확보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애저 버추얼랜을 위한 시트릭스 SDN 또는 오피스 365를 위한 시트릭스 SDN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화면에 보시는 블로그와 제품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DN을 배치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시트릭스 SDN 배포 시 네트워킹 관리자가 알아야 두어야 할 다양한 보안 고려사항을 다루는 시트릭스 교육 웹세미나에 참여하세요. 이 1시간가량의 무료 웹세미나에서 시트릭스 공인 강사는 SDN 스테이트풀 파이어월 및 보안 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부터 어플라이언스, 네트워크, 방화벽에 이르기까지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룰 것이며 SDN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가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 웹세미나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Q&A를 통하여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주신 질문 내용에 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은 이제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 요약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제 질문의 내용은 지금 그 웨비나 본문에서 SDN 파트 2 또는 굳이 말하자면 일명 2세대 SDN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뭐 SDN 파트 2나 2세대 SDN이라고 하는 건 따로 뭐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저희 시트릭스에서 이제 SDN의 어떤 SDN 기술의 진화, 발전되는 그런 양상을 봤을 때 SDN의 어떤 초기 형태와 지금 이제 달라진 환경에서 SDN이 기능하는 바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초창기 SDN 같은 경우는 본사와 지사 사이에 MPLS 좀 값이 비싼 MPLS 전용선을 대신하고 그 과정에서 뭐 속도와 용량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속도와 용량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처음에 SDN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초창기에 SD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현재 와서는 단지 본사와 지사 간의 어떤 WAN 그 MPLS 전용선을 대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연결성 그런 것들을 SDN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걸 굳이 이제 시트릭스에서는 2세대 SDN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본사와 지사 간의 연결에 있어서 이제 SDN을 통해서 그 기존의 어떤 MPLS 전용선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초창기 모델에서 어떤 클라우드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일단 지사에 있는 사용자들은 먼저 본사나 데이터 센터까지 접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나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그 방화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사가 본사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방식을 보통 이제 인터넷 백홀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트래픽들이 그 본사나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트래픽에 있어서의 딜레이, 지연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관리 포인트, 특히 이제 보안과 관련된 관리 포인트가 데이터 센터나 본사 한 군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트래픽이 그 많은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좀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세대 SDN에서는 지사가 굳이 본사나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사에서 바로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거, 이걸 이제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 또는 다이렉트 인터넷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훨씬 좀 빠르게 딜레이 없이 각각의 이제 지사에 있는 사용자들이 멀티 클라우드에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상이 되는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365 그 사스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사에서 바로 SDN을 통해서 그 오피스 365 그 프론트도어에 연결하게 되면 훨씬 그 나은 성능을 가지고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지사별로 그 보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저희 시트릭스 SDN 같은 경우는 이제 SDN 그 기기 내에, 어플라이언스 내에 자체 방화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굳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SWG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함으로써 동등한 그런 어떤 보안성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SD-WAN 그것의 어떤 영역,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범위들을 단지 본지사 간의 연결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바뀐 환경에서 어떤 그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또 그 SD-WAN을 통해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시트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긴밀한 그 협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그 마이크로소프트 API 그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미 시트릭스 SDN 장비 내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설정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트릭스 SDN을 이 웨비나의 내용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오직 그 뭐 오피스 365
그런 데에만 연결을 위한 용도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기존의 SDN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다양한 이점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제 현재 와서 달라진 시점에서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그 연결, 그리고 사스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 그런 것들도 훨씬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내용 중에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뒷부분에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시트릭스 SDN을 통해서 오피스 365에 접근하는 경우에 로컬 DNS를 사용하는 거가 좀 그 권고가 된다라고 하는, 그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권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지사에서, 여기서의 핵심은 지사에서 그 오피스 365에 접근하고자 할 때 먼저 오피스 365의 프론트 도어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전 세계에는 여러 지역별로 아주 많은 그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오피스 365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그 지사에서 로컬 DNS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에 있는 DNS를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DNS 쿼리에 대한 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데이터 센터에 있는 DNS 서버는 그런 쿼리가 들어오면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자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오피스 365 그 프론트 도어를 그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사에서 가까운 그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가 아닌 어찌 보면은 데이터 센터 쪽에 가까운 프론트 도어, 다시 말해서 지사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그 프론트 도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항상 각 지사에서는 로컬 DNS를 통해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트릭스의 SDN 장비는 DNS 서버를 기본적으로 그 쿼드9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쿼드9은 전 세계에 아주 수많은 DNS 서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쿼드9을 사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그 오피스 365 프론트 도어를 이용하는 거, 이게 가능하고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쿼드9을 제공하고 있지만, 뭐 원하시는 경우에 얼마든지 뭐 연결되어 있는 ISP의 DNS 서버를 이용하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균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이러한 어떤 그 SDN,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에 대한 그 SDN을 통한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선으로 서비스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유무선 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선을 통한 그런 인터넷 연결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무선이라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LTE를 통한 연결,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LTE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비용이 부과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무선 연결을 사용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좀 그 유선 연결에 대한 어떤 장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라스트 리조트로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고, 무선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걸 이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임근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MS API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사이트 어디에서 열람 가능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API 자체가 MS 쪽에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MS 쪽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성님의 질문, 앞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답변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시트릭스 SDN은 오피스 365 전용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도리어 오피스 365에 대한 어떤 연결성 제공은 지금 현재 와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가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 SDN은 뭐 타 벤더의
여러 일반적인 SDN의 어떤 기능들 그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대. 이제 타 벤더와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오피스 365와 같은 그런 사스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질문들 중에는 이종훈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SDN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분석하여 QS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트릭스 SDN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4,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다양한 정보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 그 강력한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고 또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다양한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은 뭐 대역폭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그 빠른 전달, 딜레이에 민감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전달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일단 시트릭스 SDN은 들어온 트래픽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파악하고 인식한 후에 각각의 그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맞게끔 이제 가장 효과적인 어떤 경로로 전달하는. 그래서 만약에 뭐 보이스 트래픽처럼 딜레이 민감한 트래픽들은 상대적으로 딜레이가 작은 그런 경로 쪽으로 보내고 또 파일 전송과 마찬가지로 파일 전송처럼 어떤 그 대역폭이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트래픽의 경우는 또 대역폭이 보장된 그런 경로로 아주 그 인텔리전트하게 트래픽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그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그 기반 하에 QS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그 김용진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에 답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 시트릭스 SDN에는 API가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365 그쪽에 대한 어떤 API 그러한 것들만이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보시면요. 아마 작년 11월에 그 오피스 365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나운스가 됐는데 지금 그 SDN 장비의 그 소프트웨어 버전 중에 10.2 버전은 이제 해당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어떤 API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인님께서 주신 질문, API 연결이 아니라면 뭐 SDN이 불가한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PI 연결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사스 클라우드, 오피스 365와 같은 사스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 그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본사와 지사 또는 뭐 그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에 있어서 기존 웬을 대체하는 SDN의 동작에 있어서는 전혀 API라고 하는 건 요구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트릭스 SDN 장비는 기본적인 어떤 SDN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용을 절감하면서 속도와 용량을 보장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SDN의 기능 외에 일부 그 SDN 장비에는 그 웬 가속기의 그런 내용 그 기능들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이제 SDN의 그 일반적인 기능 외에 그 웬 가속을 통해서 훨씬 좀 나은 성능 그런 것들을 제공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 오늘 그 웨비나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웨비나 Q&A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는 필요하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그 웨비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발표자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